안녕하세요. 사랑댕이 농장입니다. 지난 11월 1일에 천안의 깨비농장 본사에서 블루베리 재배 교육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정지 전정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조만익 대표이사님께서 아주 열강을 해주셨는데요. 블루베리를 재배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라도 아주 유용한 정보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영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자, 제가 근데 수지블루를 고른 이유가 있습니다. 수지블루 고른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보면 갱신을 해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여기서는 1차 분지, 2차 분지 이렇게 이루어지고 3차 분지까지 이루어지거든요. 이루어진 다음에 위쪽에서 이렇게 많은 결과지가 생성이 됩니다. 갱신에 약간 달려 보이긴 하지만, 자, 그러면 어떤 게 있냐? 방향성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수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건, 이건 겉목이니까 겉목의 방법대로 전정을 해야 돼. 저기 드래퍼처럼 저렇게 교목처럼 이렇게 돼 있는 녀석들은 처음부터 방향성을 잡고 잘라야 됩니다. 방향성. 제가 이 방향성을 잡고 이렇게 자르지 않으면 이쪽 부분에 이게 갈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렇게 해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유인을 살짝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돼 있는, 먼저 자를 때는, 손목을 자를 때는 이쪽에 이렇게 향하는 가지들을 이렇게 자릅니다. 그리고 뭐 노새가지라든지 이런 것들, 이건 이미 다 노새에서 노새가지 자르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작년까지 잘 땄지만 노새한 가지. 네. 그리고 이렇게 길게 이렇게 생성된 가지들 보면 그쪽에 꽃눈이 엄청 많긴 하거든요. 근데 이건 지금 이제 약간 봐야 되는 건 뭐냐, 원래는 이 결과지가 훨씬 두꺼워져야 됩니다. 근데 지금 파란 잎이 다 따가지고 가져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꽃눈도 지금 아주 작고, 지금 이제 결과지도 지금 아주 얇긴 합니다. 자, 근데 이렇게 있으면 실제적인 여기서 제가 이렇게 따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근데 이게 절대 길어집니다. 성목이 되면 매년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걸 안쪽으로 이렇게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 아무리 이렇게 와이어가 돼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쳐지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쳐지면 양분이력이나 이런 거 제대로 되지 않고, 여기에 되어 있는 열매는 또 크기가 쉽지 않아요. 자, 그래서 노쇠화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결과지가 이런 장가지가 엄청 많이 생기거든요. 이게 저희가 그 전년도에는 이렇게 노쇠화되지 않았고 이 끝에 부분 충분히 딸 수 있었는데, 이게 성장이 되면서 결과지를 따게 되니까 이렇게 생성이 된 거예요. 그럼 이걸 이렇게 줄이는 겁니다. 어떻게 줄이냐면 여기에도 결과지가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여기를 이렇게 따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새로운 가지에 이렇게 이쪽으로 따이게 되는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이렇게 결과지가 이렇게 쭉 있고, 여기 내에 이렇게 많은 이렇게 또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내가 이걸 좀 줄이겠어라고 한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결과지를 안쪽으로 좀 줄여서 이렇게 따는. 근데 안쪽에 나는 이게 3개, 4개만 충분히 따겠어. 그럼 이렇게 짤 수도 있습니다. 단가지 또는 이렇게 얇은 가지에서 수확이 됩니까? 잘 됩니다. 특히 수지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는 이렇게 굵은 가지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수집을 재배해 보면 그 풍경 특성입니다. 이런 가지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겨요. 그래서 전정이 엄청 쉽습니다. 이 굵은 가지 제어하고 나머지 다 잘라버리면 됩니다. 이런 노쇠까지 시작해갖고 장가지를 생성하고 다 잘라버리고, 이런 가지들만 이렇게 남겨놓으면 돼요. 초기에 한 2kg, 3kg까지는. 근데 3kg 넣으면 4kg, 5kg가 되는 순간 어떻게 하냐면, 내가 5kg 이상 수확을 해야 돼 라는 부분을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지블루는 여기에 장가지들이 엄청나게 생깁니다. 근데 장가지 다 잘라버리고 굵은 가지만 남겨놓으면 수확이 안 되고 잔가지에서 수확이 됩니다. 그러면 이걸 했을 때 평균 지금 이제 뭐 과중 또는 그 사이즈 크기는 어땠습니까? 18mm 이상 64%. 네. 6점 몇 킬로를 따고요. 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수확을 하다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이건 성목이니까 그렇습니다. 충분한 어떤 양수분에 대한 이용 효율을 충분히 좀 높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주 가지에 지금 이제 이 굵은 가지가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 있는 상태에서 끝에 부분만 분지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충분히 이렇게 되더라도 여기서 많이 딸 수 있는 거죠. 많이 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기본적인 이론대로 이 가지의 굵기에 따라서
꽂는 수를 정하시면 됩니다. 이것보다 좀 더 두꺼우니까 이 결과지 내에 있는 꽂는 수는 이것보다 많아야 돼요. 실제적으로. 또 반대로 이건 좀 더 적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꽂는 전정을 하지 않는 나머지 단계에서 마지막 전정을 한 거죠. 제가 이제 원래 뭐 이야기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에서 이제 쭉 해놨는데,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예전에 저희가 또 K4 관련된 부분에 유튜브를 만드니까, 뭐 K4, 그거 뭐, 언제 파냐부터 시작해갖고 엄청 했는데, 그럼 유튜브 제대로 안 본 거죠. 몇 년 동안 저희가 지금 이제 6, 7년 동안 그 K4를 보면서도, 이걸 출시할 건지 말 건지 고민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고민한다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 전정을 하지 않아도 적당히 열립니다. 라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전정을 하지 않아도 적당히. 그러면 어찌 보면 이렇게 전정해야 될 게 많은 이런 것보다는 그게 더 이점이 있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냥 수세가 약한 겁니다. 수세가 약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전정하는 이유는 꽃눈을 적당히 이렇게 분포시키는 것도 있지만 젖목이다 보니까 저렇게 자르면 TR의 법칙에서 뿌리 양만큼 위에서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나올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매년 이걸 자르지 않고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실제는 더 많은 가지가 생성이 됩니다. 더 많은 결과지가 생성됐기 때문에 더 많은 꽃눈이 생길 거고, 전정하지 않으면 좀 더 많이 수확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전정을 하면 수확량이 줄는다, 수확량은. 근데 수확량뿐만 아니라 실제 이 나무에서는 기본적으로 뭐 하냐면 가지, 잎, 이것들도 얘네 생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까 잎에서 만들어졌던 저희 에너지원, 이런 부분들을 어디서 소비를 하냐면 잎, 가지, 이런 데서 또 소비를 합니다. 그러면 열매에 충분한 그런 부분이 가기 어려운 거죠. 새로운 잎, 가지가 나오는 건 충분한 에너지를 갖고 있으니까 나오는 거지만, 저희가 이것들을 그냥 남겨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 내 소비하는 또 부분이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뭐 호흡도 있고 다양한 부분들로 소비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굵은 가지 있다고 해서 제대로 된 품질 높은 걸 따고 싶어라고 한다면 몽땅 키우고 잘라야 돼요. 전정을 해야 돼요. 그럼 전정하는 양만큼 열매 품질이 높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중요한 부분은 내가 전정을 할 때 전정량을 어떻게 결정을 하겠어라고 하는 부분은 내가 따고자 하는 양만큼을 전정을 하는 게 아니라 나무의 수세에 맞게. 그럼 이건 왜 이렇게 했습니까? 이게 몇 킬로가 될 거였습니까?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꽃눈에 새기 전까지는. 예전에는 뭐 했냐면 전정을 할 때 제가 아까 집에서 이렇게 유튜브 보고 공부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올라가 전정을 할 때 전정을 다 하고 나면 반드시 뭐 해야 되냐면 꽃눈 수를 세어보셔야 됩니다. 이게 50개인지 100개인지 200개인지 이게 몇 개가요? 혹시 딱 보고 하시는 분. 내가 전정 한 7, 8년, 10년 해서 딱 봐도 알아. 이거 하는 이거 100개? 200개? 절대 모르고. 절대 알 수 없어요. 네. 그래서 뭐 하냐면 제가 꾸준히 몇 년 동안 다 하는 것도 저희 직원들 교육을 하거든요. 매년 저희 직원들 같은 경우는 겨울에 뭐 하냐면 온몸을 다 꽁꽁 싸매고 밭에 나가서 전정합니다. 하루 종일 사가지고 전정하고 교육하고 그 전정을 며칠씩 하죠. 예. 그걸 하면 반드시 한 다음에 뭘 하냐? 자, 몇 개인지 세봐. 세어봐 합니다. 그러면 이건 이 정도 되면 한 나는 4.5kg 정도 수확할 거라고 했어요. 하면 5.5kg가 되게 꽂는 수 곱하기 8 곱하기 2 해가지고 그러면 진짜 5.5kg 되는지 세보라고 합니다. 네. 아직까지 아쉽게도 제가 그 중에 가장 큰 사치로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 10년 동안 제가 열심히 해가지고 감이 웬만큼은 좀 와요. 저희 직원들 아직까지는 잘 못 따라와서 직원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농담입니다. 어찌됐든 그래서 반드시 세보시라는 겁니다. 마지막은. 그래서 성목 단계 그 정도를 맞추면 잘 될 수 있지 않을까. 자, 여기서 이제 질문 받겠습니다. 네. 언제요? 잘라주는 부분은 아랫부분에 이렇게 자르는 거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자르는, 이게 싹 자르는 거거든요. 가장 좋은 건 우리가 2월달 정도.
뭐냐면 물이 오르기 전. 제가 아까 1차, 2차, 3차 전쟁에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굵은 가지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물이 오르기 전에 해야 됩니다. 말 그대로 이 전쟁을 하는 거, 겨울 하는 이유는 뭐 꽃눈이 있고 이것저것 있고 뭐 다양한 이유도 여러 가지 있지만 이 나무에 타격을 주지 않기 위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먼기 때 잠을 자고 있을 때 자르거든요. 저희들이 수술할 때 베레찍 갈라버리는데 가를 때만 눈 다 뜨게 만들어 놓고 가르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요. 쇼크로 죽는 거죠. 근데 잠을 재우고 하는 것처럼 이 블루베리 또는 이 식물들도 마찬가지로 잠을 자고 있을 때 굵은 가지에 대한 전정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적게 옵니다. 근데 물이 오른 상태에서 하게 되면 여기에 감염부터 시작해 다양한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굵은 가지의 전정이라는 이런 것들은 2차 전정, 물 오르기 전에 그 전정을 하면 좋습니다. 끝나면 거기서 그 소비장을 해가지고 네. 시초가 한 70cm까지 쭉쭉 올라가는데 네. 그거는 바로 자르는 게 나아요? 거기다 볼에 자르는 게 나아요? 우선 노지에서는 저 잘라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그나마 지금 그 전정을 안 하면 잘 안 끝나 보네. 아니요. 아까 말씀드린 얘기가 지금 다 이렇게 잘랐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자르시면 됩니다. 도장지거든요. 성목과 유목이 다른 겁니다. 성목 단계가 되면 지금 보시면 자른 것들 다 지금 여기 잘랐거든요. 이게 도장지가 다 있는데 이걸 아까 제가 잘랐다는 거죠. 이쪽을 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장지로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겨울에 한번 자르시면 됩니다.